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서울교통공사 면접 전형까지 오셨습니다. 안타깝게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오늘 필기 합격 발표가 났고요. 철도 산업군의 기업들은 대부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면접시험까지 어느 정도 꽤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번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일인데요. 가장 먼저 면접을 보시는 분은 25일 화요일이 될 겁니다. 20일 날 아마 공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PT 면접이 아니라 상황 면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날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정보가 없이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상황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면접 시험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일주일 동안 짧고 굵게 준비를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리를 따로 또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서 접수를 한 인원 대비 66% 정도만이 응시를 합니다. 서류 전형이 적부이다 보니 응시 인원 기준으로의 경쟁률은 여기 이렇게 적어드렸고, 그리고 필기 합격률이죠. 한 자릿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는 매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1.5배수 면접 경쟁이 최종 확정이 되어 있고요. 면접 탈락하시는 분이 이 정도 인원이 각각 직무별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필기 컷은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늘 PT 면접으로 먼저 보던 형태에서 상황 면접을 본다. 이렇게 공고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 면접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따로 공지가 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형태의 또 상황 면접 유형들이 있겠지만 모두 다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이전까지의 면접 흐름을 보게 되면 직무별로 한 조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조에 순서대로 PT 면접을 먼저 한 명씩 들어가서 보게 되시고요. 면접 시간을 약 5분 동안 부여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준비 시간을 주고 A4지에 발표 내용을 작성하는 시간을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조 구성에 따라서 PT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끝나게 되면 우르르 그대로 들어가서 인성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서교공의 전통적인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PT 면접이 상황 면접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면접도 어떻게 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리 공고에 이렇게 개별 면접이 상황 면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단 지난 PT 면접과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상황 면접을 다대다 면접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각각에 놓여져 있는 다른 상황 면접이 있고요. 한 명 한 명씩 뒤집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 옆 사람 이런 형태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고엔 이렇게 개별 면접이다 되어 있지만 갑자기 또 어떻게 바뀔지는 이번 면접이 끝난 이후에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 면접에 대비를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전에 합격 결정 방법과는 동일하게 필기 반, 면접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교공 같은 경우에는 1.5배수가 면접 경쟁이기 때문에 1점만 놓고 보아도 특히 필기 컷 점수대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컷도 면접에서 뒤엎는 경우도 많이 발생은 하죠. 그리고 동점자도 역시나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역시 더 유리한 상황은 필기시험 고득점자 또 자격증 가산 점수가 많은 자 그 다음이 면접시험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일단 필기시험이 일단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결국에는 최종 합격이 되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정 요소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평정 요소를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없이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를 많이 드리는 평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부분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입니다. 지원자님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력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뜻합니다. 전문 지식이 그 부분이고요. 조금 더 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교통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도입되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한 정보 취합 정도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면접을 보는 날 기준으로 성의도 포함된 이 전문성과 어떤 식으로 이 직무 내에서 응용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결국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가 될 거거든요. 우리 영무원을 중심으로 이런 사무 쪽이라면 고객들 중에서도 좀 예민한 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노하우, CS 처리 이런 부분을 그래도 좀 많이 물어보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술 쪽은 당연히 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있잖아요. 더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점들을 과거에도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다. 그 두 번째로 강조할 부분은 창의력과 이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이 부분인데요. 이전에 여러분도 최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여러분만의 소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직무에서 내 업무를 맡았을 때에도 역시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셔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문 지식 응용 능력과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이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부분의 가치관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묻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답 하는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만 정확성과 논리성,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주장을 펼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뭐 예의품행 성실은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별 상황 면접과 집단 면접을 15점 만점으로 점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항목에 과연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이 맞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초반에는 설계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무조건 말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얘기하는 답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 4가지 면접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무상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강점을 소개를 해야 합니다.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이런 부분보다 직무에서 하게 될 일을 기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활용 가능한 강점은 이것이다. 이 부분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강점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직무 내에서 녹여낼지 활용할지 이런 응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시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한 여러분만의 답이 필요하다. 그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려면 직무 수행 계획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잘 녹여내는 질문들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의 구체적인 목표 이런 점이죠. 그래서 직무 활용 방안을 당장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점 이런 단기적인 관점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내가 직무 역량을 쌓았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중장기로 구분을 하셔서 각각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경청을 잘한다든지 이런 점들을 제시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어떤 게 있는지 데이터를 반드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교공의 이슈입니다. 당연히 교통공사 대다수가 추구하는 부분이 안전이겠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내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점들을 계속 없애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달라진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전까지 진행을 해왔던 PT 발표가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정말 최종적으로 맞다고 하면 PT에서 늘 나오던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질문들이 직접 인성 면접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무 쪽은 공사의 효율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많이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입사 후의 목표 이 부분에 녹여내야 되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 공사의 적자폭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방안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많이 나왔던 공통 두 가지는 부정승차에 대한 이런 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이가 많은 시니어들의 무임승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과 같이 엮어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보는 여러분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ESG 활성화 방안 또한 얼만큼 우리 조직을 생각해 보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척도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의 ESG 부분의 활성화 꼭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술직은 공통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편의 증진 방안, 시스템 개선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반드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지하철 엘리베이터, AI 자동 호출 시스템, 요 기계직 그리고 차량 그리고 신호 이렇게 각각 여기에 맞춰서 나온 질문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말로 물어보았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하나 정도는 굵직한 질문이 예상된다. 그래서 견해 정리를 각각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경험이겠죠. 엄청난 경력자들 또 엄청난 전문가들 이분들을 뽑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공사에 적합한 인물을 뽑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두 가지는 진취적이냐 또 얼마큼 도전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끈기 있게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팀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팀워크 사례 협업 성과로 있어야 되고요.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업무를 맡아 어떤 식으로 습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능률을 더 끌어올렸는지 이런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던 개선 사례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팀과 개인 각각 한 소재씩 있으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조직과 함께 갈 수 없는 가치관을 지녔다라고 하게 되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은 공익 지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도 정말 최근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유형, 꺼려하는 유형.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느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유형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좋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 리더십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여러분이 스스로 소화하고자 했느냐, 이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아마도 상황 질문지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적게 할 수도 있고 생각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 떠올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꼬리 질문이 이어지겠죠. 제가 면접관들도 교육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 면접에 있어서도 이 네 가지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요소로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상황 면접의 답변을 듣고 이 상황에서 본인은 과연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면접자가 이해를 했는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상황 속에서 예상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고자 어떤 점을 고려하고 어떤 식으로 또 행동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딜레마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왜 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와 함께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꼬리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예측되는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며 어떤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행을 하겠다. 그 이유는 가치관까지 잘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면 상황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이런 미래의 직무 수행을 할 때 그런 가상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 의도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입사 후에도 아마도 지원자가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면접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걸 감안하고 그 특정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이 상황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고려할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 답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컨설팅을 받거나 또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전 연습 과정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제시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여러 비상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승객들의 갑작스러운 이런 스크린 도어를 부시려고 한다든지 선로를 진입한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갑작스럽게 지하철 내에서 응급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역사 내에서 갑자기 또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어떻게 하게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상황 대처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건 기본이죠. 그런 점들이랑 시설 이용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멈춤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런 점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그래서 기술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술 지원을 받아내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 또 열차에 대한 고장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도 각각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을 최대한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행동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상황 면접을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론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무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코레의 기준으로 상황 면접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선임과 또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이런 코레일 스타일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료와의 갈등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직 내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또 상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부당하다, 부정하다, 어려운 업무를 주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또 악성 민원, 강성 민원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많이 나오는 상황
상황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협력 업체와의 갈등, 각각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과 사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 또 그런 협력 업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5개 부분을 한번 생각을 기본적으로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상황 면접의 가장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다른 데 면접을 가서도 많이 질문을 받게 되는 5가지니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떤 거를 먼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초반에 이것을 꼭 하십시오라고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으니까요. 서교공 합격하신 분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잘 준비를 하셔서 이 기회를 반드시 쟁취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을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